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이제 엑셀에 관련된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엑셀에 대한 기능, 제가 아까 엑셀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한글 2010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2010도 제일 먼저 자료 입력을 하죠. 자료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자료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자료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자 입력해야죠. 문자. 그러니까는 한글, 한자, 영문, 숫자, 기호, 특수문자, 이걸 우리는 문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뭘 도형도 집어넣어야 되고, 아까 동글뱅이 네모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림, 이력서 사진 같은 것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글맵시라는 거 잠깐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수식, 수학 선생님 같으면 수식을 입력해서 수학 문제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 도표죠. 도표. 예, 도표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차트도 만들게 돼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서식 지정을 한다 그랬죠. 이거는 꾸미기 작업이에요. 꾸미기 작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맞춤법이라든지 또는 원고지로 송출하는 기능도 있어요. 내가 독후감을 잔뜩 썼어. 한글 2010에다. 근데 이거를 원고지로 보내달래. 그 원고지로 넘기면 돼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 이걸 원고지로 넘기려면 검토에 가면 쪽이라는 메뉴에 가면 원고지가 있거든요. 원고지. 그 원고지 클릭해서 현재 문서를 이 원고지로 채워라 그러면 이게 원고지로 나가요. 이렇게. 원고지로 출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프린터로 인쇄하면 원고지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한글 2010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안 설정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엑셀 2010이든 엑셀 2013이든 얘도 마찬가지로 자료 입력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 뭐냐면 숫자, 문자, 그 다음에 날짜, 시간, 그리고 아까 그 특수문자 같은 거 있죠? 특수문자 같은 거. 물론 도형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림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글맵시 형태도 집어넣을 수 있고 수식도 입력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엑셀에서는 숫자, 돈에 관련된 숫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글자냐, 아니면 날짜냐, 시간이냐 하는 거를 명확히 구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서식 지정을 해야 돼요. 꾸미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개체라고 해서 개체. 아까 보셨던 도형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개체라는 걸 이용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엑셀에서 이력서 사진을 가져와서 꾸미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력서 형식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사진 가져오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입력하고 꾸몄으니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자료 분석이 양이 많아요. 데이터가 한 5만 건이 들어왔어. 거래 내역이 한 5만 건이 있어. 그럼 그걸 갖고 자료 분석, 다른 말로 뭐 통계를 계산하거나 뭐 필터링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룹별 계산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고 차트, 그래프로도 만들어야 돼요. 도표는 필요 없습니다. 엑셀은 표처럼 생겨내니까. 그러니까 패턴이 약간 달라요. 작업하는 패턴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우리는 워크시트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 빨간 장부, 옛날 회계장부 있었잖아요. 그 회계장부 한 장. 근데 종이로 말하는 회계장부는
A4 용지 분량 정도 되겠지만 엑셀에서 말하는 이 종이 한 장은 옆으로 16,000칸, 밑으로 100만 줄 넘게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종입니다. 그렇게 꽉 채워놓고 인쇄한 거를 종이를 펼쳐놓으면 저 여의도 공원보다 훨씬 더 넓은 종이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종이가. 예. 여기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먼저 A, B, C, D라는 칸이 보이고요. 1, 2, 3, 4라는 줄이 보이는데 B의 네 번째 B라는 칸하고 4가 만나는 그 공간, 여기를 우리는 B의 네 번째 셀, B4 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쓰세요. 여기는 엔터를 쳐도 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목의 이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을 해요. 그때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 탭키라고 있죠. 탭키. 얘를 눌러서 탁탁 누를 때마다 넘어가요. 새끼손가락으로. 예. 자, 여기 보면 심사위원 1 하고 돼 있죠. 또 회원번호 밑에는 대문자로 DC-001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원이 10명이죠. 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으로 갈 거고 심사위원이 1, 2, 3으로 돼 있잖아요. 자, DC001하고 DC010까지 써야 되고, 아니면 이 회원이 100명이면 100개를 나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귀찮은 거 일일이 다 여기다가 DC-00 이렇게 쓰려니까 귀찮은 거라. 그럴 때 요 셀이라고 불리는 네모가 있어요. 네모를 잘 보시면 겉에 굵은 테두리가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굵은 십자가로 클릭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위에 상단의 메뉴판은 화살표 메뉴를 이용해서 쓰는 거죠. 화살표,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예요. 그런데 이 화살표가 11시 방향을 가리키느냐, 우리 한글 같으면 1시 방향을 가리키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엑셀은 무조건 11시 방향을 가리킬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셀을 클릭했을 때 겉 테두리, 굵은 테두리에다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가 사방 화살표로 변해요. 이때 마우스로 얘를 드래그하면 이동합니다. 얘를 굵은 십자가가 나타난 굵은 테두리가 있는 곳에 마우스 갖다 대면 사방 화살표가 나타나는데, 이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이동을 해요. 데이터가. 그리고 그 오른쪽 밑에 보면 네모난 점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점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가 얇은 십자가로 변해요. 얇은 십자가. 이때 누르고 아래 방향이나 옆으로 쭉 드래그 합니다. 그럼 숫자가 증가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와 숫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아까 그 네모 포인트 있어. 얘를 드래그하면 숫자가 증가돼요. 감소가 되기도 하고. 그럼 심사위원 1, 2, 3 써야 되는데 이것도 요령껏 어떻게 한다? 자동 채우기를 해서 훑으면 되죠. 훑으면 되지. 예. 이제 그 옆에는 뭐라고 쓴다? 총점. 그 다음에 평균, 등수, 판정.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이름 10명 입력해야죠. 그리고 심사위원 3사람에 대한 점수도 다 입력을 해야죠. 입력은 글자는 글자판으로 입력하시면 좋고, 숫자는 오른쪽 숫자판을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이 예. 여기 또 하나 빼먹은 거 있다. 자료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자료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뭐도? 수식도 입력할 수 있어요. 수식. 단순히 계산식. 가감 승제를 이용한 계산식,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눠라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다? 함수식을 쓸 수 있어. 함수식. 자, 이때 잠깐만 보세요. 이거를 저 뒤에서 사진을 찍으신단 말이야 지금. 그럼 사진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주 보기 싫게 나오겠죠. 이때 캠 스캐너를 찍는 거예요. 가로로. 그러면 요 스크린 있잖아요. 하얀색이요. 이게 정확하게 딱 찍혀요. 주변이 안 찍히고 요거만 딱 잡힌단 말이야. 그렇게 찍어서 봐야 좋지. 예, 그것도 요령이에요. 센스. 그러니까 저는 특히 강의를 들으러 가면 먼저 오면 제일 앞자리에 앉는데 늦게 오면 귀퉁이 앉잖아요. 귀퉁이 저 사이드에. 그럼 사이드 사진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삐딱하니 나오잖아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캠 스캐너로 찍으면 삐딱하니 나온 게 똑바로 쫙 펴지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그거를 다시 봐도 되지. 깔끔하게 나와서. 예, 그것도 요령이에요. 자, 먼저 요거 다시 볼게요. 엑셀에서 셀을 수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있다 그랬어요. 요 세 가지는 좀 이따가 한번 제가 알려드릴 텐데 먼저 질문이 나오는 바람에 잠깐 설명을 드린 건 있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A에다 안 썼죠. A에다 안 쓰고 B에다 썼지 않습니까? A는 왜? 여기도 A가 있죠. 인쇄물 보면 A가 왼쪽에 있잖아요. 근데 얘가 왜 A에다 안 썼냐면 아랫부분 보시면 테두리 선을 그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A에다 입력을 하면 테두리 선이 왼쪽에 가려져요. 그러니까 B에다 그리기 쓴 거야. 대신 A를 좁힌 거지. 여기 A와 B가 있는데 A 밑에 말고 A라는 글자하고 B라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선에다 갖다 대고 마우스를 쓱 드래그 조절하면 너비가 조절이 돼요. 엑셀은 한글 2010보다 솔직히 편리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A4 용지에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막 작성하다 보니까 인쇄할 때 어려운 건 있지만 이렇게 A 영역을 좀 좁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테두리 선을 그려줘야죠. 홈 한글 2010은 맨 앞에가 뭐가 있었죠? 파일 말고 편집 있었죠. 편집. 그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구들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홈이라는 메뉴에 가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홈이라는 영어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우리 컴퓨터에서는 그 단어를 안 쓰고 처음이라는 뜻으로 써요. 물론 영어 사전에도 제1단어가 집이고 가정이고 두 번째 단어가 뜻이 처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이런 얘기 하잖아. 그 첫 화면 나오라는 얘기예요. 집이 아니라. 그리고 키보드에 보면 홈이라고 있어. 홈. 엔터 오른쪽에 보면 홈이 있거든요.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홈 누르면 휙 하고 앞으로 가. 여기다가 홈 누르면 휙 앞으로 간다고. 그게 홈키예요. 앞으로 가라는 게. 예. 자,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홈이라는 메뉴에 가면 가 옆에 테두리 선 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일 텐데 그 화살표 눌러서 종류가 많잖아요. 이 아래 방향 화살표가 뭐라 그랬어요? 더 있어요 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셔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굵어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굴려지죠. 그리고 얘네들은 가운데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근데 이상하다? 어떤 애 왼쪽, 어떤 애 오른쪽으로 갔죠? 보세요. 엑셀을 입력하면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블럭 잡아서요. 블럭 잡아서 가운데 맞춤 누르면 가운데로 다 들어갈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엑셀에서는 숫자, 문자, 날짜, 시간, 특수기호 이런 게 입력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숫자와 문자만 입력해 봤어요. 날짜, 시간 아직 입력 안 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B의 두 번째에다가 전시회 작품 심사 결과라고 썼는데 이 앞뒤로 다이아몬드 모양, 뭐 하트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넣고 싶어요. 특수문자죠. 특수문자. 키보드에 없는 특수기요. 한글 2010은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특수문자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얘도 삽입이라는 메뉴 가면 기호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2010이 아니면 대부분 미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눌렀다 띄고 한자키 메모해 드릴게요. 엑셀에서 특수기호 입력하기. 첫 번째 자음. 우리나라 자음이 이제 기역에서부터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안 돼. 자음을 누른다. 두 번째 한자 키를 누른다. 세 번째 탭 키를 누른다. 탭키. 자, 여기서 미음 눌러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탭키 누르면 이렇게 펼쳐지거든. 목록이. 여기에서 어떤 걸 이렇게 골라라 이거죠. 이렇게 앞에도 마찬가지로 뭘 골라라 이거죠. 이렇게. 네. 자, 자음이에요. 자음. 기역에서 히읗. 그럼 기역을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뭐가 나오고, 니은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뭐가 나오고, 리을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뭐가 나오고, 다 달라요. 러시아 알파벳도 나오고, 일본 가기국어고, 아니면 이 히라카나 가타카나도 나오고, 수학 기호식 같은 것도 나오고, 별의별 기호가 다 있어요. 근데 쌍지읒은 안 되고, 탭도 된다고? 탭은 안 되는데? 탭을 누르면 목록이 펼쳐져요. 이렇게. 아, 저기 한자를 한자키 누른 다음에 한자키를 누른다.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이건 뭐냐면 목록이 펼쳐지고 축소되고 뭐 이제 이런 거죠. 확장 축소되는 게 탭키입니다. 물론 탭키 말고도 마우스로 이렇게 뭐 넓게 봐라 좁게 봐라 할 수도 있는데 귀찮으니까 탭키 누르는 게 빠르지. 네. 미음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거요? 미음을 쓰고 못 따라갔어요. 미음 쓴 다음에 미음자 눌렀다 띄고 눌렀다 뜬다는 말. 미음자 눌렀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한자키. 미음을 쓰고 그런데 주의사항 이거 잘 보세요. 미음을 눌렀는데 지금 시커멓게 돼 있죠. 미음자가. 이때 한자키 누르면 되는데 미음을 다 썼어. 넘어갔어. 이때는 안 돼. 다시 해야 돼. 이때는 안 되니까 다시 해야 돼. 예.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어디 와야 되냐면 이 중간에 쫙 와야죠. 제목이니까. 아, 물론 여기 두 개가 더 있어요. 여기 두 개 더 있죠. 어떻게? 기본 점수 여기 뭐 20점하고 돼 있잖아요. 요거. 얘도 마찬가지로 테두리 선 그려주고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 글자가 E, H, B, C, D, F, H 사이에 와야 돼. 그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눌러주면은 가운데 딱 와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누르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글자를 크게 해라 하면 커지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글자 크게 하는 건. 네. 포메이션을 하는 거죠. 병합. 어떤 거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포메이션 하는 거죠. 지금
여기다가는 색깔을 좀 칠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 블럭 잡으면 얘도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블럭 잡고 나서 클릭하면 블럭이 깨지잖아요. 그때는 블럭 잡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르고 다른 데를 블럭을 잡으면 거기도 블럭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동네 이렇게 따로따로 블럭을 잡을 수가 있다 이거지. 아래 한글은 표가 아닌 이상은 안 돼요. 자, 이쪽에 블럭 잡고 안 되면 이렇게 노랗게 칠하고 여기도 노랗게 칠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해도 되지. 두 번에 걸쳐서 해도 되지. 저 아래줄에 16번 줄에 보면 심사 통과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직 안 했어요. 그냥 내비둘 겁니다. 자, 총점을 계산할 거예요. 총점. 그러니까 테두리 선을 그리고 노랗게 칠을 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이거를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이왕이면 예뻐 보이게 하려고.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한다 그랬냐면 여기에 수식을 입력한다 그래. 수식. 자, 그러면 이 총점을 계산하려면 98에다가 94를 더하고 95도 더하고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더하면 바보 소리를 들어요. 엑셀에서는. 그냥 네가 계산해봐 하고 명령을 걸어줘야 돼. 근데 엑셀에서는요. 는 이라고 시작하고 명령을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는 쓰세요. 키보드에 는. 키보드상에서 는을 쓰고 나서요. 보세요. 심사위원 98점짜 있죠? 얘를 클릭해 보세요. 는을 쓰고 나서 클릭하면 저렇게 떠요. 그냥 클릭하면 글로 가버리는데 는 하고 심사위원 첫 번째 홍길동씨 채점을 한 그 항목을 클릭했더니 뒤에 5번째 셀을 선택했군요. 더하기. 더하기는 키보드 제일 오른쪽에 있어요. 숫자판에. 그 다음에 심사위원 두 번째 사람 94점을 클릭하면 2의 5번째 셀도 선택했군요. 더하기 심사위원 세 번째 거. 그럼 세 사람을 점수를 다 더해라 이거죠. 엔터. 그런데 심사위원이 3명이니까 망정이지. 심사위원이 20명이면 어떻게 돼요? 는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20번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심사위원 10명의 심사를 했어요. 이 10명 거의 합계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는 하고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뭐 위로 가던 뭐 중간 생략하고 위에서부터 다시 내려오던 간에 10명 거를 다 클릭해야죠. 10명 거를. 근데 그 중에 하나 누락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대학 입학 시험 보는 사람이 60만 명인데 60만 명이 합계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60만 번을 클릭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옳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명령을 걸 거예요. 자,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를 클릭한다 그러는 거죠. 자동합계. 합계. 그러면 는 sum이라고 명령이 떠요. 괄호 안에 그 세 사람 심사위원에 대한 점수가 껌뻑껌뻑 거릴 겁니다. 맞으면 엔터, 틀리면 고칠 거예요. 근데 고칠 게 없죠? 엔터. 그럼 여기 윤택이라는 사람 밑에 여기다 클릭하고 자동합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심사위원 10사람에 대한 심사위원 한 사람이 10명 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으로 그 10사람의 합계가 나오겠지, 알아서. 자, 이번엔 일지매에 대한 총점을 계산해 봐야죠. 일지매. 그럼 일지매가 궁금해 하는 거야. 야, 홍길동 너 어떻게 합계 구했냐? 보세요. 287이라고 나왔는데 일지매가 홍길동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어떻게 너 287이 나왔냐? 물어보겠죠. 그러면 야, 저 위에
수식입력줄을 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셀에는 결과가 보이고 수식입력줄에는 과정이 보여요. 물론 95는 수식입력줄에도 95, 결과도 95 같겠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3명 거의 합을 구했어? 그랬더니 왼쪽 3사람의 점수를 더했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뭐라 그래요? 내 왼쪽에 있는 3사람의 점수를 더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요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 자동 채우기. 얘를 더블 클릭하면 드래그 해도 됩니다. 근데 60만 명을 드래그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때는 더블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럼 쫙 60만 번째까지 쫙 내려가면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평균을 계산할 겁니다.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심사위원 1, 2, 3, 즉 총점을 3사람의 평가를 했으니까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는 총점 나누기 3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귀찮아. 그래서 자동화폐 화살표 눌러서 평균 누를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상한 짓을 해요. 내 왼쪽에 숫자가 4개가 있어. 심사위원 3사람 거하고 총점까지 합쳐서 4개의 숫자가 있어. 그 4개의 숫자의 평균을 구할 거야 라고 지 혼자 껌뻑거리죠. 이때 엔터 누르면 안 되죠? 왜? 총점은 빼야지. 그럼 마우스로 요 98서부터 3사람 것만 드래그 하세요. 범위를 재조정해주면 총점은 빠지고 심사위원 3사람에 대한 평균으로 바뀔 겁니다. 엔터. 어라? 소점여가 많이 나왔어요? 소점여가 많이 나왔어요. 보기 싫죠? 이때는 홈이라는 메뉴에 가서 얘를 꾸밀 거예요. 우리가 서식 지정해 줄 때 빨간색, 노란색, 글꼴의 형태, 오른쪽 왼쪽 맞춤 이것만 서식이 아니라 소점 이하가 너무 길 때는 소점이 한 자리만 나오게 할 건지 2자리만 나오게 할 건지 하는 것도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엑셀에서는 요거예요. 자릿수를 늘릴 수도 있고 옆에 있는 거 눌러서 줄일 수도 있어요. 아래한 거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얘는 계산 전문 프로그램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자, 아까는 총점을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했죠? 그럼 이번에 평균 계산했으니까 자동 채우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는 2개, 아니 등수 판정까지 이렇게 구하겠죠, 이따가. 그리고 구한 거를 블럭 잡고 어차피 끝에는 자동 채우기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같이 계산돼요. 세트로. 총점 따로 자동 채우기, 평균 따로 자동 채우기가 아니라 이 총점, 평균, 등수, 판정까지 다 계산한 후에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하면 아래로 쫙 내려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엑셀은 무조건 첫 줄을 잘 계산해야 돼. 첫 줄. 이 첫 줄을 잘 계산하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한 방이면 끝난다 이거야. 엑셀 계산법이. 60만 명 시험 봤다고 해서 60만 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수검자 1번 학생의 총점, 전국 석차, 지역 석차 이런 거를 하나 구할 거야. 한 줄을. 그 사람에 관한 거를. 그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하면 나머지 60만 명 한꺼번에 쫙 답이 나온다 이거죠. 그게 엑셀법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그냥 총점하고 평균 구하는 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등수를 매기거나 판정을 매기거나 이런 거는 밑에 보면 인쇄물에 밑에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계산을 했는데요. 제가 누락된 게 뭐냐면 기본 점수를 누락했어요. 기본 점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심사위원 세 사람 것만 계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점수는 의미가 없던 거야. 그럼 얘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치는 방법 제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셀을 더블 클릭하거나 F2번 키 누르거나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고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일 만만한 거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수식이 보이죠. 이때 요 뒤에다가 괄호 뒤에다가 기본 점수를 더하려면은 더하기 하고 얘를 클릭해야 되고, 괄호 안에다가 파란색 글자가 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콜론 얘를 점점 찍어도 돼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러면 알아서 바뀌긴 해요. 이렇게 바뀌는데 요 파란색 F5라고 하는 글자 뒤에다가는 컴마 찍고 얘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니까 괄호를 벗어나면 범위가 벗어난 거니까 다시 더하기인지 뺀지 곱하기를 써야 되고, 괄호 안에는 sum이라는 명령어가 인식되는 영역이니까 컴마로 구분해 주면 되고.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총점을 계산하는데 세 사람 앞에 심사위원 1, 2, 3은 이 총점 계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의 점수예요. 이거를 쉽게 내 왼쪽 데이터라고 그래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상대적 위치에 있다 그래요. 내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저 기본 점수 자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른쪽 위에 얘가 아니죠. 여기 있는 파란색 글자 DO부터 F5는 뭡니까? 왼쪽에 3개잖아요. 그럼 여기 제2의 두 번째라고 분류한 애는 오른쪽 위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제2의 두 번째에 있는 값을 더하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라 그래요. 엑셀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상대적 위치, 다른 말로는 상대 위치, 상대 참조, 상대 주소, 하여튼 상대라는 말을 해요. 상대적이다. 내가 앞으로 가면 내 그림자도 나를 앞으로 따라와.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 그림자도 오른쪽으로 따라와. 이게 상대적인 거야. 절대적 위치도 있어요. 절대적 위치. 이거를 절대 위치, 절대 참조, 절대 주소, 하여튼 절대라 그래. 내가 누워있는 방향에 따라서 베개가 따라가. 그렇죠? 내가 누워있다가 뒤집는다고 해서 베개는 그대로 있고 내 몸만 뒤집는 게 아니라 베개도 따라와야 편하지. 그러나 우리 집 창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안방의 문고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 절대적인 위치에 있잖아. 이런 게 그런 거예요. 또 하나 혼합적도 있어. 혼합적. 자, 여기 보세요. 왼쪽에 파란색은 왼쪽에 있지만 제2의 두 번째는 항상 저기 있다. 그러면 사람이 D5 그러면 왼쪽 거, J2 그러면 제2의 두 번째. 어떨 때는 왼쪽 거, 어떨 때는 제2 두 번째. 그러면 혼합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달러 표시가 이렇게 꽝 찍히면 쟤는 제2의 두 번째 거구나. 달러가 안 찍힌 애는 나를 기점으로 왼쪽 거구나, 위에 거구나, 오른쪽 거구나 이렇게 해야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냥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해요. 얘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해요. 달러가 양쪽에 꽝꽝 찍혀요. A 앞에 달러, 1 앞에 달러 이렇게. 즉 제2 앞에 달러, 두 번째 줄 앞에 달러. 그럼 항상 제2의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이때 엔터. 그럼 나머지도 고쳐줘야죠. 아까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했는데 나머지 9명 또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자동 채우기 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또 아래로 내려가겠지.
아래에 있는 것도 똑같이 20점을 다 더한 점수가 된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 눌러보거나 F2번 키 누르면 항상 왼쪽 거는 파란색 왼쪽 거를 가리키는데 제2의 두 번째는 항상 제2의 두 번째를 가리키거든요. 네. 그 다음에 혼합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혼합은 두 가지예요. 혼합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달러 표시가 한쪽으로만 가면 혼합이라 그래요. 네. 그 중에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상대적 방법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절대적인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하고, 혼합 쪽도 쓰긴 합니다. 안 쓰는 건 아니지. 그래서 네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엘리베이터는 저 꼭대기에다가 끈을 묶어 놓고 위아래로만 움직이죠. 위아래로만 움직이죠. 즉 여기를 이렇게 고정시켜서 요렇게만 움직이게끔 하는 거. 이건 칸 고정 혼합 참조라 그래.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커튼은 어떻게 돼요? 커튼은 좌우로 움직이는데 제일 윗줄은 가만히 있는 거죠. 이렇게 요 줄은 가만히 있고 요 줄은 가만히 있고 좌우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줄 고정 혼합적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줄 고정. 근데 엑셀에서는 줄이라고 안 하고 행이라고 하고 칸이라고 말하지 않고 열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수를 한번 계산할 건데, 등수. 총점을 가지고 등수를 매기던 평균을 가지고 등수를 매기던 어차피 큰 점수가 1등 하면 되니까 한번 매겨 볼 겁니다. 는을 쓰긴 썼는데 등수를 매기는 기능을 모르면 헷갈리는 거죠. 기능을 영어로 이렇게 써요. 펑션이라고 씁니다. 우리 키보드에 보면 F1, F2, F3, F12번까지 있잖아요. 그 F가 펑션의 줄임말이에요. 요런 되돌리는 방법은 저 상단에 보면 꼭대기에 보면 화살표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얘를 누를 때마다 전 단계로 돌아가요. 이건 한글 2010도 그대로 있죠. 그렇게. 근데 이제 아까 곧 틀렸는데 계속 했으면 다 돌아가려면 힘들죠. 그래서 이거 못 쫓아간 거는 그냥 놔두고 새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도 편리성 있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그걸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네요. 이렇게 달러가 양쪽에 찍히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얘를 딱 찍고 나면 이렇게 달러가 안 들어간 상태로 찍히는데 제가 키보드로 달러를 앞에다 찍고 뒤에다 찍었잖아요. 이렇게 달러를 찍었지 않습니까? 이 귀찮거든요. 이때 F4번 키 누르면 달러 표시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막 움직여요. 그게 F4의 기능이에요. F1번은 도움말이 나오는 기능이고 F2번을 누르면 글자를 수정하는 기능이고 그 F가 펑션이에요. 펑션. 그러니까 리모컨을 누르면 볼륨이 조절이 되고 채널이 조절되는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키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자동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펑션을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볼륨 올리고 내리는 기능을 수학책에서는 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볼륨 조절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채널 조절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엑셀에서는 수식에 가면 함수가 되게 많아요. 재무함수, 논리함수, 텍스트함수, 날짜 시간함수, 무슨 수학 및 삼각함수,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뭐 통계 함수, 무슨 함수, 함수가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믹서기도 함수고, 쿠쿠 압력밥솥도 함수고, 벤치 드라이버도 함수고, 마우스도 함수고, 볼펜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글자를 쓰면 색깔이 나오는 이것도 함수죠. 기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필기용 함수, 집안 꾸미기 함수, 취사 도구용 함수 이런 식으로 뭐 냄비, 프라이팬 이런 식으로 엑셀에는 그런 함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공학 함수, 큐브 함수 이런 거는 손을 못 대고 재무 함수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잘 모르고 저도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간단한 계산하는 함수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처음에 함수 목록을 불러 골라 이렇게 여기 있다. 논리에 가면 if 있다. if 그럼 딱 if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 그런데 내가 지금 사용하려는 함수가 논리 기능을 갖고 있는 함수인지 재무 기능을 갖고 있는 함수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못 찾으니까 못 쓰는 거야. 다행히도 여기는 제가 밑에다 if를 사용하면 됩니다라고 명시를 해놨으니까 if를 쓰면 되지만 그럼 이제 하시다 보면 if는 논리고 수박을 살려면 청각 코너에 가야 되고 삼겹살을 살려면 정육 코너에 가야 되고 고등어를 살려면 생선 코너, 수산물 코너에 가야 되고 알게 되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에는 이 함수를 사용하세요라고 명시를 꼭 해놔. 내 마음대로 막 쓰면 안 되니까는. 근데 실무에서는 뭐를 써야 될지를 내가 골라야 되잖아. 내가 선정하는 거니까 경험이 없으면 힘들겠지. 자, 일단은 여기는 는 if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if. 대소문자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전 대문자로 쓸 겁니다. 보시기 좋으라고. 는 if. if로 시작하는 게 두 개가 있네. if 에라 아니고 if.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그럼 괄호가 메꿔집니다. 얘를 if를 썼는데 if 에라를 쓰고 싶어. 그럼 여기를 놓고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글자가 완성이 돼요. 아니면 는 if 괄호 열고까지를 직접 쓰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초보 때는. 근데 if가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문법이 로지컬 테스트, value if true, value if false 이렇게 문법을 쓰는 거래. 그것도 영어로. 이때 모르면 요거 누르시면 돼요. 여기 fx. 위에 설명이 딱 떠. 처음부터 논리함수에 가서 if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뜨는데 그게 논리함수인지 몰랐으니까 그냥 는 if를 찾았단 말이야. 이렇게 찾고 나서 얘를 알면 내가 쫑을쫑을 나열하면 되는데 사용법을 몰라. 그러면 fx를 누르면 마법사라는 게 떠요. 함수 마법사. 너 if 골랐구나. 왜? 어떻게 쓰려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이제 판정했을 건데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이렇게 그중 등수는 if가 아니라 랭크네요. 랭크. 그러면 는 rank 랭크 고쳐 쓰셔야지 뭐. 는 rank 얘는 통계함수일 겁니다. 통계 쪽에 가면 rank라고 여기 있어요. 근데 없다 하나가 는 rank인데 rank 랭크라는 함수인데 이 랭크라는 함수가 2007까지 쓰다가 2010으로 가면서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둘로 바뀐 것 중에 EQ가 랭크.EQ가 옛날 랭크랑 같은 건데 문제는 얘를 써갖고 작업을 했어. 저장을 해서 보냈어. 근데 저기에 있는 친구가 2010으로 열면 오케이인데 저쪽에 있는 친구가 2007로 열면 에러가 나. 그게 힘든 거지 그게.
무조건 신형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랭크를 당분간 쓸 겁니다. 그럼 랭크를 이제 괄호를 열면 그리고 나서 fx를 누르면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너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구나. 석차를 구하려고 하는구나. 등수를 구하려고 하는구나. 누구 거에 석차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묻겠죠. 넘버. 순위를 구하려는 수가 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넘버. 내 총점. 307? 그럼 307이 몇 등인지 어떻게 알아? 엄마 나 99점 맞았어. 그러면 걔가 1등이야 꼴찌야? 모르잖아요. 다 100점인데 얘만 99점이면 빵 꼴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라고 묻냐? 너 누구랑 시험 봤어? 그게 리퍼런스예요. REF 영어로 리퍼런스. 참조 영역. 우리 반 나를 포함해서 우리 반 10명이 시험 봤어. 그래? 근데 중요한 거. 지 다섯 번째 셀은 이 평균 등수를 구하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죠? 등수를 구하려는 입장에서 봤을 때 307이라는 이 지 다섯 번째 셀은 왼쪽에 있지만 이 지 5부터 14, 6, 7, 8에서 14는 남의 거잖아. 남의 거. 내 것도 있지만 남의 거잖아요. 이럴 때는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꽝꽝꽝꽝 찍혀 나가야 돼요. 그렇게 찍혀 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오더를 모르는 오더는 뭐냐면 큰 점수가 1등이냐 작은 점수가 1등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은 총점이 높아야 1등이지만 박태원 선수는 수영 선수인데 남들 20초 만에 수영을 했는데 이 사람 40초 만에 왔어. 그러면 숫자 크다고 1등이 아니죠. 꼴찌죠. 그러니까 수영 선수 뭐 우사인 볼트처럼 육상 빠르게 뜀박질하는 선수들은 작은 값이 1등이야. 작은 값.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나열했을 때라고 표현을 해요. 작은 게 위에 큰 게 아래. 오름차순. 근데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큰 숫자가 1등을 해야 되는 경우가 보편적인 방법인데 이때는 내림차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큰 게 위에 올라가는 거. 이때는 0을 쓰든지 안 써도 돼. 생략할 수 있어. 생략을 하거나 0을 쓰면 아하 큰 게 1등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확인. 그러면 보세요. 아까 총점 계산했죠? 평균 계산했죠? 등수 계산했잖아요. 이건 한꺼번에 따당 하고 계산이 되지. 물론 이따 판정까지 해놓고 한꺼번에 해도 되겠고. 근데 보세요. 이 홍길동 98점이 알고 봤더니 68점이래. 68. 얘를 고칠 거 아닙니까? 고치면 어떻게 돼요? 꼴찌했네. 강호동 꼴찌했어. 총점 평균도 바뀌었어. 그랬더니 어이씨 잘못됐어요. 저 86이에요. 3등이 돌아온 거지. 98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1등이 되는 거고. 이렇게 등수를 구하는 기능이 거기 20번째 줄에 제가 나열을 해놨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헷갈렸던 판정 매기는 거 해볼 거예요. 판정은 뭐냐면 지금 전시회 작품을 심사를 한 결과 평균이 90점이 넘어가면 출품을 할 수 있대. 그래서 밑에 보면 90점 이상이면 통과라고 쓸 거고 아니면 빈칸을 둘 거예요. 그러면 이러쿵 저러쿵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논리적이라 그래. 논리적. 그냥 더하고 빼고 이런 건 산술적인데 이거냐 저거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빨간 신호등이면 건너가지 말고 기다리고 이렇게 이런 거는 논리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논리에 가니까 if가 있고 근데 if가 거기 있는지 모르면 는 if 괄호 열고 여기까지는 써주면 되지. 근데 밑에 로지컬 테스트, 벨리프 트루, 펄스 이거 또 뜬다 그랬잖아. 이런 게. 그럼 뭐 이게 헷갈리니까 fx를 눌러야지. 그러면 이제 문법이 떠 이렇게.
아까 뭐를 물어본 거죠? 평균 값이 90점 이상이면 통과라고 메시지를 해주자. 즉 전시회 통과하겠다라는 얘기고, 아니면 비워둬라 이런 얘기죠. 그럼 물어봐야지. 누가? 야, 너 평균, 이건 내 평균이잖아. 내 평균. 내 판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내 평균은 95.7은 내 점수잖아. 내 점수. 야, 너 왜? 너 90점 이상이니? 물어봐야죠. 크거나 같다 90. 크거나 같다 90. 직접 써야 돼. 요게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 수학적인 기능이죠. 이상. 이거를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고, 요렇게 써요. 초과는 뭐죠? 초과? 크다. 이건 이렇게 씁니다. 이하는 뭐예요? 이하?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수학에서는 위아래를 쓰지만 컴퓨터는 좌우로 나열해요. 미만, 작다죠? 같다는 이렇게 쓰고, 다르다는 요렇게 써요. 다르다가. 엑셀에서는, 수학에서는 같다 다음에 대각선을 그으면 다르다인데, 엑셀에서는 다르다라는 기호가 수학적 기호하고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간혹 엑셀 말고 다른 데서는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느낌표 는을 쓰면 이게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엑셀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면 작던지 크던지, 그러면 다르던지 이거죠.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공식을 쓰고, 95.7이네? 그럼 9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상은 되네? 그래, 맞아, 참이야. 어떻게 하라는데, 너 통과할 거야, 통과. 원래는 따옴표 안에다 써야 돼요. 따옴표 안에다. 근데 이제 밑으로 클릭했더니, 오라? 따옴표가 자동으로 생겨. 직접 키보드로 나열할 때는 따옴표 안에다 통과라고 써야 되고, 이렇게 마법사 기능이 나왔을 때는 우리말을 써주면 알아서 따옴표가 꽝꽝 찍혀요, 양쪽에. 근데 아니면 뭐라 그랬죠? 불통과 이렇게 쓰기는 그렇잖아.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 대고 땡이라고 써놓으면 서울에 하니까 공란으로 두시오. 공란. 그거를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걔가 공란이에요.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안 쓰고 따옴표 열고 닫으면 그걸 비워둬라 라는 뜻이에요. 빈칸을 두시오. 그렇다고 얘를 안 쓰면 안 돼요. 안 쓰면 안 됩니다. 공란을 이렇게 확인 누르면, 현재는 일단은 90점 넘었으니까, 지금 보세요. 원래는 1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이렇게 한 사람의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총점도 계산하고 평균도 계산하고 등수도 계산하고 판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따당 해주면 넘어갔죠. 근데 알고 봤더니 홍길동 98점이 아니라 78점이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안 됐어. 90점이. 그러니까 통과가 사라졌어. 등수도 바뀌었어. 그렇게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결과가 바뀌어야죠. 근데 한글 2010에서는 이걸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식 계산이나 관계 계산, 논리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엑셀이란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다가 심사 통과 인원 해가지고, 얘는 가운데 맞춤 붙여 셀 병합을 해주고, 요렇게 아까 여기다 색깔 칠한 것처럼 얘도 색깔을 칠해 보세요. 얘는 뭐냐면 통과라는 글자가 몇 개 있냐 물어보는 거죠. 통과자가 몇 명이냐는 말은 90점 이상이 몇 명이냐라고 물어봐도 되지만 통과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 동네야에서
통과라는 글자가 몇 개 있냐 이거지. 여기에 무슨 함수를 쓰냐면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야 되거든요. 이걸 조건부 개수라 그래요. 자, 는 cou라고 썼더니 cou로 시작하는 게 제법 있어요. count A count라고 읽지 않고 count all, count blank, count if s 5가지예요. count는 뭐냐면 숫자만 세는 거야. 이 동네 숫자가 몇 개, 저 동네 숫자 몇 개, 숫자만 개수 세는 거. count all은 숫자든 글자든 뭐 기호든 간에 뭐라도 들어있으면 세는 거. 즉 비어있지만 않으면 세는 거. 여기는 빈 것만 세는 거. 왜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뭐를 누가 뺐어. 이렇게 뺐어. 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는 count 블랭크를 써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하나 누락돼 있다고 나왔잖아. 어디가 누락된 거야? 아, 여기였구나. 이 사람 몇 점이었지? 그럼 원 장부를 가져와서 81이었네 하고 완성을 해줘야죠. 그럼 비어있는 게 없다고 나오지. 왜냐면 엑셀은 양이 10줄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10만 줄도 입력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양을 훑어가면서 어디가 비어있다 안 비었다 계산하기 어려워요. 육안으로. 그래서 함수라는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어디가 비어있는지 몇 개가 비어있는지 이런 거를 개수를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는 count if라고 있어요. if, count if. 괄호 열었잖아요. 그 다음에 fx를 누르면 이제 설명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설명이. count if는 뭐냐면 count 개수를 세는데 if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우리 반에 여학생이 몇 명이니? 이런 게 count if야.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서초구청역을 지나가는 버스가 몇 개가, 노선이 몇 개가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그런 조건에 맞는 개수.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있어야 거기에 남자 개수, 여자 개수를 세보죠. 그럼 먼저 레인지는 통과인지 아닌지, 통과인지 아닌지 하는 동네가 범위가 돼요. 레인지. 이때 조건을 써줘야 돼. 조건을. 다운표 열고 닫으면 빈칸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 여기다 통과라고 쓰면 통과자가 몇 명인지 계산이 되는 거고. 통과. 통과라고 써있죠? 5명이네. 5명. 여기 다 오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명자가 붙으래. 여기 보니까 몇 명하고 나와 있잖아요. 이 명자를 붙이는 요령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저 꼭대기에다가 클릭하고 여기다 클릭하고 뒤에다 클릭하고 안에 말고 뒤에다 클릭하고 앰퍼샌드 숫자 7번 위에 있습니다. 7 위에 따옴표에다가 몇 명 하고 쓰세요. 따옴표에다 몇 명 따옴표 닫고 우리 해설에는 22번 설명인데 22번 설명 밑에 22번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앰퍼샌드 명자를 빼먹었어요. 그 다른 방법을 설명했는데 이게 수월할 것 같아서 앰퍼샌드 명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안녕 앰퍼샌드 친구야. 이렇게. 그럼 뭐가 된다? 안녕 친구야. 이렇게 글자가 붙는 거예요. 붙는 거. 요 앞에 있는 거랑 요 뒤에 있는 거랑 붙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도 돼요. 1 앰퍼샌드 2.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12가 아니라 그냥 글자 1, 2가 돼요. 글자 1, 2.
문자로 010 이렇게 하듯이 010이 10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010이란 글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글자로 변한다. 앰퍼샌드라는 연산, 이건 연산자라 그래요. 앰퍼샌드는 연산자입니다. 얘도 종류가.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곱하기 연산자, 더하기 연산자처럼 결합 연산자라는 연산자예요. 앰퍼샌드. 결합. 문자열, 결합 연산자라 그래요. 명칭이. 복잡하죠. 가감승제 나오는 덧셈 연산자, 더하기, 빼기 이런 것처럼 예, 문자를 서로 결합해주는 문자는 낱글자를 문자라고 하고 문자열 이거는 여러 글자를 문자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왼쪽 오른쪽을 결합하니까 두 글자 이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자열 결합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그냥 결합 연산자라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몇 명하고 나오죠. 그 얘는 숫자니까 문자니까는 왼쪽에 들어가요. 그냥 5라고 썼으면 어디로 가는데? 여기 5라고 썼으면 오른쪽으로 갔잖아. 오른쪽. 얘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얘는 왼쪽이죠. 자 보세요. 얘를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로 왔다가 가운데 정렬 빼면 알아서 왼쪽 오른쪽으로 흩어지거든. 왼쪽으로 가는 애는 글자, 오른쪽으로 가는 애는 숫자. 자기 소신이 있어. 이거는 가운데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하나 남았어요. 하나. 이걸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네. 자 지금 10명이든 1000명이든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3등까지만 색깔을 좀 둘러주고 싶어. 그러면 누가 3등 안에 들어가는지 그냥 이 등수를 봐야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색깔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1, 2, 3등이니까 색깔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1, 2, 3등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점수가 바뀌면 얘는 3등이 아니잖아. 그러면 색깔이 빠져야지. 그리고 3등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얘가 색깔이 들어가야지. 그렇죠. 이거를 조건부 서식이라 그래. 우리가 노랗게 칠한 거는 뭐다? 강제로 서식을 지정한 거고 조건에 따라서 알아서 서식이 착착 바뀌게끔 하는 기능이 엑셀에 있거든요. 자, 블록을 한번 잡아볼게요. B의 5번째부터 시작해서 쫙쫙쫙쫙쫙쫙쫙 이렇게. 보편적으로 저 위에 있는 항목 이름 있잖아. 항목 이름. 회원번호, 성명, 심사위원 1, 2, 3. 얘네들은 블럭에 잘 안 넣어요. 계산할 때는. 알맹이만 보통 집어넣고요. 조건부 서식. 지금 홈입니다. 홈.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 그럼 수식란에 뭐라고 쓰래죠? 밑에 뭐 있잖아. 비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수식을 그 23번 줄에 나와 있는 거 있죠? 23번 줄에 나온 거. 그게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야, 등수 넣어. 하고 찍었더니 $i, $5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달러가 앞쪽에만 있잖아. 그럼 아까 F4번 키 누르면 달러 표시가 바뀐다며요. 아까 F4번 키 누르면 달러 표시가 양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갔다가 왼쪽에 갔다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는 달러 i의 5 새 규칙을 누르는 거죠. 얘를 마우스로 여기 등수란 첫 번째 얘를 클릭할 거예요. 이렇게 이 블록 중에 다른 데를 클릭하면 안 되고 반드시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F4번 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꽝꽝 바뀌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해놓고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새 규칙으로 가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자 블록 잡았죠? 조건부 서식 갔죠? 새 규칙 갔죠? 그 다음에 수식을 선택을 해야 밑에 수식을 입력하는 난이 생겨요.
그럼 여기다가 는 $i의 5라고 직접 쓰셔도 돼요. 그리고 작거나 같다 3. 작거나 같다 3이라는 말은 뭡니까? 1, 2, 3이라는 얘기죠. 1, 2, 3.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또는 작다 4. 작다 4라고 써도 되죠. 1, 2, 3이니까. 즉 3등 이내에 들어왔는가? 라고 물어볼 때 등수란이 3보다 작거나 같다면 3 이하라면 또는 4 미만이라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서식 꾸미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다가 채우기 색깔을 꾸미시면 돼. 채우기 색깔. 뭐 글꼴의 색깔을 꾸미셔도 돼. 마음대로. 이렇게 푸른색 바탕에 녹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가 들어가겠다. 이거 1, 2, 3등은 촌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 수식을 써놔드렸잖아요. 조건부 서식. 그거. 그 확인 누르면 1, 2, 3등만 바뀌었어요. 근데 보세요. 홍길동 점수가 98이 아니라 78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등이 아니라 6등으로 변했잖아. 그러니까 1, 2, 3등이 다른 애가 됐죠. 그 색깔이 바뀌지. 그리고 통과도 안 됐으니까 통과자가 4명으로 바뀌었고 알아서. 근데 다시 점수를 환원시키면 1등이 되니까 색깔도 돌아오고 통과자라고 찍혔고 통과자 인원수도 늘어났고.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원 데이터를 고치면 그로 인해서 연관되는 모든 수식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한글 2010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영역만 내가 강제로 블럭 잡아서 빨간색, 노란색을 꾸며야 되잖아요. 값이 바뀐다고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근데 엑셀은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걸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고, 조건부 서식은 아까 그럼 수식만 쓰냐? 아니요. 수식이 제일 어려워요. 수식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 쉽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입력하는 건 오늘 짤막하게 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 다운로드 받으셨으니까 아까 여기에 다운로드 폴더에 엑셀 강좌에 요거 그래서 입력 예문 여러분 받아보신 거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인쇄해 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거기 입력 예문을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지금 입력한 거 여기 있고요. 밑에 보시면 결과도 있고요. 결과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가서 클릭해 보시면 랭크 함수 뭐 이렇게 다 보이고, 그걸 제가 여기서 써드린 거니까 이것처럼 여기 보면 데이터 분석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쫙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